명상과 멍 때리기가 뭐가 다르다고? 좋아요. 명상은 지금 여기에 내 주의를 집중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올라오면 바로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온전히 나한테 집중. 네,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요새 다들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들이 다 편치 않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데,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명상이고, 또 그 그룹의 이름이 케렌시아. 우리 다들 마음에 뭐 피난처가 필요한데, 네. 뭐 아주 딱 들어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요즘 그 스페인에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대피처로 마련한 곳이 투우장. 네네. 예, 진짜로 그, 케렌시아가 예, 됐네요. 케렌시아가 된 거죠. 은신처가. 자, 명상 얘기를 좀 더 이어볼까요? 네. 네. 명상이 뭡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정색을 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러면 답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명상이 뭐예요? 네, 제가 이해한 명상, 제가 배운 명상은 일단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 거부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 네. 그게 저한테는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면 당연히 훨씬 좋고요. 그런데 꼭 자리에 명상 방석을 깔고 눈을 감고 이렇게 좌선을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근길 위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일어나는 뭐 생각이나 혹은 몸의 감각이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지하철 명상을 할 수도 안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걸으면서도 네, 아. 제가 또 좋아하는 건 설거지 할 때 이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잠깐 질문 네. 하나만 할게요. 그럼 명상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멍 때리기가 뭐가 다르다고? 좋아요. 명상은 지금 여기에 내 주의를 집중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에 너무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멍 때리는 건 뭐가 하나 올라오면 바로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내일 친구랑 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면 가버리는데, 명상은 그럴 때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왔네, 알아차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둬. 그래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따라가. 네. 근데 명상은 그랬다가도 내가 쫓아갔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네. 나에 집중한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또 치훈 씨 뭐 덧붙일 얘기? 멍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상. 요즘에 한강에서 그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명상할 때랑 멍상할 때랑 되게 다르다고 해요. 저희 활성화되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게, 그러니까 뇌가 쉬는 거는 명상인데, 멍상은 생각을 안 하는데도 뇌는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멍상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멍을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차단. 거부하는 거고 억압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상은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몸이든 마음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거든요.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냥 바람 흘러가듯이 지나갈 수 있게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그러니까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뇌가 그렇게 다르게 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는 우리가 되게 편안한 건데 네. 거부하는 거는 항상 뭔가 더 큰 에너지를 네네. 요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런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책방에 오시는 청중분들이 이렇게 다 수준이 정말. 네. 자, 저희- 그러면 명상을 이제 시작했다. 네.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질문이 막막하네요. 아니, 두 분은 하셨잖아요. 네네. 몇 년쯤 하셨어요? 저는 이제 2기에 세어보니까 한 9년 정도 9년 됐더라고요. 정도. 네. 네, 굉장히 젊은 분인데 네. 뭐가 제일 좋아졌어요?
그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피부도 좋아지고요. 아니 피부 되게 좋아요. 정말 정말 피부가 너무 네. 좋으셔서 피부도 그거 좋아지고 네. 피부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효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케렌시아가 동의한 명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네.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또 호흡 명상 여러 가지 참선도 있고 많잖아요. 저희는 케렌시아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된 메시지로 두냐고 했을 때 본래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지점을 메시지로 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고 애써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본래 온전한 상태인데 잠시 내가 잊었다. 감정에 끄달려서 생각에 끄달려서 그러면은 내가 애쓸 게 아니라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건 너무 회복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네. 그냥 있으면 되는 일이라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강조할 것은 그냥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그냥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걸 가장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훌륭해져야지가 아니고 네. 내가 원래 괜찮은 존재야.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면 되겠어. 네. 이런 얘기. 네. 자, 용재 씨는 명상을 하고 어떤 게 좋아졌어요? 저 스스로한테는 가장 나한테 축복이었다 생각되는 지점이 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에 대한 열등감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케렌시아를 하고 이 안에서 명상을 하고 마치 내가 명상 안에서 나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명상이듯이 이 관계가 저를 너 네 안에서 나오는 것 그 음악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괜찮아 좋아 라고 받아들여주고 응원해주고 사람들이 네. 있다는 거. 네, 그랬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씩 제 안의 음악과 화해할 수 있었고 네, 저 스스로를 아 그래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긍정하고. 되었던 네, 자신과 화해를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큰 그런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네. 감사한 지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강헌 선생님을 모시고 명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나올 때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소명이라는 걸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명을 알아차리고 그 소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용재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뭐 소명이랄까 씨앗이랄까 이런 게 있었고 처음으로 만난 선생님들한테는 별로 그거 아니야 이제 이랬는데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이제 친구들 선배들 안에서 아 이게 해도 되는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수용하고 긍정하게 됐다는 거. 네, 그야말로 스스로에게 늘 케렌시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되게 보기 좋고 가끔 제가 찌움 씨 그 인스타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자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이제 좀 이어가 보죠.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명상을? 그리고 보통 명상 그러면 여러분 뭐 떠올리세요?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완? 우선은 몸의 자세로 봤을 때는 허리를 펴고 그리고 고개를 낮추고 눈을 감고 사실 눈은 떠도 되는데 먼 곳을 네. 응시하셔도 되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발을 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완할 수 있는 몸이 먼저 이완돼야 마음이 이완이 되니까 그건 한 번 했을 땐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했을 때는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잖아요. 상황도 네. 다를 테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몸에 이완이 필요한지 어떤 감정의 이완이 필요한지 감정을 뭐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또 어떤 상황에 맞게끔 명상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걷기 명상도 있고요. 요즘에는요. 먹기 명상도 있어요. 저기 먹기 명상 좀 얘기해 먹기 주세요. 그건 명상. 어떻게 해요? 몸 다음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인데요. 감각적으로 후각이든 청각이든 이제 먹기 명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각이겠죠. 먹는
이 감각을 이용해서 나의 주의를 감각에 집중합니다. 명상의 메커니즘을 보면 호흡 한 가지의 주의를 집중했을 때 저희 뇌과학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펜도체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기관이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저희 몸이 이완이 금방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먹는 것에다가 주의를 감각을 집중하면은 그 뇌에서 그 부분이 네, 감정 뭐 욕망, 욕구 또 분노, 화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는 처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그 기관이 줄어들어서 금방 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다 올리는 거 또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첫 술을 떠서 먹으면서 아 침이 고이고 있다 이게 단맛이 나는구나 이거 약간 쌉쌀한데 네. 내가 막 빨리 꿀떡 삼킬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요 쌉쌀한 맛도 매력적이네 네. 이 맛을 내가 좋아하네 이제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네. 그 와인 테이스팅 할 때가 다 명상하는 맞아요. 거네요.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제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마음을.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명상이 깊어질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감정이네. 그냥 화나네라고 했던 내 감정이 아니라 화나는 게 아니라 빈정상했네. 근데 누구 때문에 빈정상했네. 또 이 사람만이 아니었네. 어릴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네. 이러면서 계속 맛을 보는 거예요, 제 감정. 그러면요. 네네. 알아차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이 명상이 동양의 참선 이러다가 이제 서양의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 거기서 많이 강조하는 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인데 도대체 알아차린다는 것과 내가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를 다스리는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맨 다 어려워. 아니요. 보통 감정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감정을 과연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그 감정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거잖아요. 어떤 없애야 될 거, 없애야 될 거, 낮춰야 덮어야 될 거, 또 높여야 될 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은 한 번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 했을 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컨트롤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감정을 다시 잘 바라보면은 이 감정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태어나고 없어지고 또는 막 컸다가 키가 작아졌다가 늙다가 이럴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감정을 다스리느냐가 아니라 이 감정을 알아차리면 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황들, 또 어떤 나의 트라우마들, 경험들. 그럼 그런 걸 더 깊이 면밀히 명상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이 감정이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그럼 사실 그거는 욕구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나는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이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너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이 바라보듯이 사랑받고 싶었구나 하면 이 감정의 욕구가 조금씩 충족이 되어 가면서 이 감정도 이제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점점 사라지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해해주고 이 과정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명상의 효과라고 보면은 감정 통제하고 또 감정이 완화되고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명상이 감정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하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을 해보면 감정이라는 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알아차리고 그리고 뭐랄까 아기가 울면 달래고 네. 뭐 배고프면 밥을 주고 이렇게 하듯이 네. 케어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감정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네. 이해하고 알아가는. 네. 알 듯, 모를 듯. 다만 저도 이제 조금 그 마음챙김 명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너 이퀄 감정으로 만들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에 굉장히 열받고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 덩어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거리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여기서 뭐 일종의 캄다운 효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얘기한 것처럼 화가 났구나, 네가 얼리기도 하고, 네. 왜 화가 났니? 라고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나의 상태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온전한 상태인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네. 만약에 내가 화났어는 화에 있는 거고 내가 네. 감정에 닻을 내려버린 거고 아, 너 화가 났구나 하면서 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완전하고 다시, 온전한 상태가 온전한 네.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소위 말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자, 여러분 흥미 있으시죠? 그리고 더 관심이 생기시죠? 3회 가보고요. 또 한 번 체험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